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입니다. 쿠팡 측이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 전면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핵심 로비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기업 통상 문제를 넘어 로비 안건으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유대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한미 동맹 등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설득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절대 다수의 인프라가 한국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국내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걸 카드로 내민 셈입니다. 우리 관세 협상단이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에 쿠팡 측은 역으로 한국 시장 판매를 매개하겠다는 논리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온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쿠팡은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근거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자체 로비와 외부 업체 로비에 쏟아부은 비용만 약 36억 원. 국무부와 상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노동 환경이나 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패막이처럼 글로벌 기업임을 앞세웠습니다. Coupang Inc. is a U.S. company and we have operations globally in over 190 countries. 그러나 수천만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이 쿠팡은 정작 한국 시장을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로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이 한국에 진출하는 걸 돕겠다는 취지로 백악관 등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정황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로비에 앞서서 쿠팡이 더 이상 대주주인 일본계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계 흔적을 지운 뒤에 미국 기업 쿠팡이 한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려 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확보한 쿠팡의 올해 1, 2분기 로비 보고서입니다. 1분기엔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측을 지배력을 가진 외국 법인으로 신고했지만 백악관 로비 직전인 2분기에는 지분율이 소폭 변동된 틈을 타 아예 더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받지 않는 외국 법인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일본계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는 현재도 지분 17%대로 여전히 1대 주주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차등 의결권 주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구조를 근거로 일본계 영향력을 서류상 희석한 셈입니다. 쿠팡은 그 직후인 3분기부터 백악관 NSC와 의회 등을 상대로 미국의 안보, 국익을 고리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일본계 대주주의 영향력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정리하려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쿠팡의 워싱턴 사무실 앞입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떨어져 있는 이곳을 근거지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일본계 대주주에 대한 선긋기는 미 정치권에 쿠팡이 순수 미국 기업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압박한다는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워싱턴 로비 업계에선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최근 한미 FTA 공동회의를 연기한 것도 한국 국회가 청문회에서 쿠팡 측을 몰아붙인 데 대한 경고성 조치란 주장까지 나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동의 연기와 쿠팡의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한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성장했고 한국 내에선 일본 투자회사가 대주주인 외국 게임을 앞세워 각종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반면 미국에선 일본계 대주주의 흔적을 지우고 순수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압박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 협상 타결을 끌어낸 우리 정부 협상단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협상이었어요. 이 협상단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 대해 피가 말리는 심정으로 임했다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 유리하지 않은 협상안을 제시할 때마다 미국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리한 말만 하면은 그냥 관세로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고요. 네, 관세부가 시한 일주일을 앞둔 지난 24일에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돌연 이 2+2 회담을 취소하면서 인천공항까지 갔던 군철 부총리가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협상단은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의 집무실은 물론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고 스코틀랜드 출장길까지 동행하면서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다만 이 한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이 백악관에서 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 측과 좀 엇갈린 발표를 해서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협상단은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어서 말했습니다. 군철 부총리는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고요. 또 추가 개방에 대해서 언급한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